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잠재력, 역량, 재능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한국말들이 있는데 과연 영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 능력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기 전에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취업을 할 때 야, 너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specification, 이 말을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물건이나 제품의 사양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사용하면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pec이란 말 대신 뭘 사용해야 되냐? 바로 qualification, credentials 이 말이요. 이거는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데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혼동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능력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ability, 이 말입니다. 이 ability는 countable, 즉 셀 수 있는 명사로만 사용이 될 때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흔히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ability to 부정사, 즉 to 다음에 동사 형태로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ability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뉘앙스를 좀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ability는 countable, un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누군가의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요. 이때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인데 이 말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재능, 기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볼게요. 보건소는 돈을 내는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진료한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무언가 실제로 돈을 내는 그 행위에 대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ability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The healthcare center serves all patients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pay. The healthcare center serves all patients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p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는 리더로서의 능력들을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리더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실제로 무언가 보여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ability 단어를 사용하면은 He showed his abilities as a leader. He showed his abilities as a lead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마지막 예문에서는 그 시험은 내 수학적 수준을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수학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ability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the test measures your mathematical ability. The test measures your mathematical 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capacity 이 말입니다. 이 capacity는 앞에서 말한 ability와 영문적 해설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가 비슷한 한국말로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잠재력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잠재력 이런 말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countable, uncountable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런 명사로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single form, 즉 단수 형태로 자주 사용이 될 때는 어떤 공간의 양을 나타내요. 근데 이 공간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근사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수용력, 용량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흔히 어떤 용기의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capacity 이 단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어는 uncountable single, 즉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단수 형태로 사용이 될 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생산할 수 있는 무언가의 양을 나타내요. 자, 이 말은 즉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 생산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힘든 일을 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capacity란 단어를 사용하면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 잠재력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가능해서 She has an enormous capacity for hard work. She has an enormous capacity for hard wor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빨리 끝내기 위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모든 능력이라고 했는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내서 일을 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 capacity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고요. 영작해보면 We worked at full capacity to finish it as soon as possible. We worked at full capacity to finish it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예문을 보면은 그 연료 탱크는 40리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무언가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capacity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the fuel tank has a capacity of 40 liters. The fuel tank has a capacity of 40 lite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문에서는 그 회사는 1년에 500대의 트럭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capacity, 이 말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the company has the capacity to build 500 trucks a year. The company has the capacity to build 500 trucks a ye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competence, 이 말입니다. 이 competence는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이 될 때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근사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능숙함, 능숙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능숙함, 능숙도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competence란 말을 그냥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뜻은 무언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한국말로 권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의미로서는 특정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때는 uncountable이 아니라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약간 formal한 그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competitiveness, 이 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단어를 같이 알려드리냐? 우리가 competence, 이 단어를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와 경쟁을 하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파생된 competitiveness, 이 단어가 competence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다양한 범위의 기술 능력을 얻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그 기술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competence, 이 단어를 사용하면 students will gain competence in a wide range of skills. Students will gain competence in a wide range of skill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문에서는 판사는 법원이 갖는 권한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법적인 뭔가 힘,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competence,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예문을 만들어 보면 The judge has to ac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court. The judge has to ac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cour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예문에서는 타이핑 입력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능력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 competence,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약간 좀 formal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영작을 해보면 Typing is considered by most employers to be a basic competence. Typing is considered by most employers to be a basic competen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들은 무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나타내요.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talent, 이 말입니다. 이 talent는 우선 countable, uncountable,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이 talent는 자연적으로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앞에서 말한 이 competence와 비교를 한다면 이 competence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그런 느낌이 좀 약간 강하지만 이 talent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탤런트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능력, 재능, 재주, 장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또한 이 탤런트는 gift, 이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반면에 이 탤런트의 추가적인 의미로는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사용이 될 때 a person, people with talen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는 무언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또한 영국에서는 sexually attractive people,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문을 살펴보면 그녀는 이른 나이에 연기의 재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그녀의 연기 재능이 이 탤런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태어날 때부터 연기를 잘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She showed a talent for acting at an early age. She showed a talent for acting at an early ag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문에서는 그의 최근 책은 그의 숨겨둔 재능을 드러낸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그의 숨겨진 재능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이 capacity, 이 말이 아니라 hidden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또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talent,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hidden talent, 이렇게 말이죠. His latest book reveals his hidden talents. His latest book reveals his hidden talent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작품은 신선하고 흥미롭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도 많은 재능이라고 했는데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talent, 이 단어를 선택하면 He has a lot of talent and his work is fresh and interesting. He has a lot of talent and his work is fresh and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capability 이 말입니다. 흔히 capability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고요. cap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capability는 우선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a natural ability, skill, pow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특히 especially 무언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계나 사람, 어떤 조직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하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능력, 역량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타임머신은 현재의 과학기술 능력 밖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타임머신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어려운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capability 이 단어가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a time machine is beyond within the capabilities of current technology. A time machine is beyond within the capabilities of current technolog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에서는 그 회사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변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변화하는 그 능력이 싹 바뀌게 되는 좀 어려운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로 capability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 company have the capability to change to meet the market needs. The company have the capability to change to meet the market need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문에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때는 이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하지만 사냥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느낌으로 capability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Animals in the zoo have lost the capability to catch of catching food for themselves. Animals in the zoo have lost the capability to catch of catching food for themselve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단어는 faculty 이 말입니다. 이 faculty 같은 경우는 countable 즉 셀 수 있는 명사로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우선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석하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약간 포멀하게 사용을 하면은 a particular skill that somebody has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문을 살펴보면 그 환자의 시력은 평균 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로 faculty 이 단어를 사용하면 The patient's faculty of sight is below the average. The patient's faculty of sight is below the averag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그녀는 죽는 날까지 정신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도 무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faculty 이 단어가 적절해서 She retained her mental faculties until the day she died. She retained her mental faculties until the day she die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문에서는 그녀는 정보를 흡수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특별한 특정 능력이라는 의미로 facult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She had a great faculty for observing information. She had a great faculty for observing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단어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능력이 항상 헷갈렸어요.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뭐 그런 동영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은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